엄마. 수지는 공장 앞에 선 그 여자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앞에서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십니까?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를 향했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의 65살 여인, 서미경이었습니다. 제 엄마는 여기 계신 사장님 뿐입니다. 저를 버린 당신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신 이분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입니다. 사장님과 제가 함께한 30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친구가 버리고 간 아이를 30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한 여자와 그 사랑에 보답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봉제 공장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미경은 재봉틀 앞에 앉아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허리가 자주 아팠고 숨이 가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경은 공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여 대의 재봉틀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단 5대로 시작했던 공장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직원들도 15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던 반장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납품 기한은 코앞이었고 새로 들어온 주문도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응, 수진아. 점심은 먹었어. 네, 회사 식당에서 먹었어요. 사장님은요? 나도 곧 먹으려고.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 보고회가 있어서 사장님을 모시고 싶은데요. 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도 수지는 늘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그럼 그날은 일찍 퇴근해야겠네. 제가 차 보낼게요. 그리고 사장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차마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미경은 공장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에 있는 집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수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가면서부터 미경은 혼자 살았습니다. 미경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보내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은 반찬을 보내주었습니다. 미경은 밥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경은 방 안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7살 수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친구 경희가 수진을 데리고 왔던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무시기 전에 전화드렸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하죠. 응, 8시까지 공장 가야 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사장님,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수진도 결혼해야 할 나이인데 자신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아닐까? 미경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되돌려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35살의 미경은 작은 봉제 공장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재봉틀 5대와 직원 셋이 전부였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미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녁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자 친구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 손을 작은 여자아이가 잡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경희야. 어쩐 일이야. 들어와. 경희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는 누구야? 내 딸 수진이야. 7살이야. 수진은 엄마 뒤에 숨어 미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큰 눈망울이 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앉아. 차 줄게. 미경은 차를 끓여 경희에게 건넸습니다. 경희는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사업하던 남편이 사기를 당했어. 빚이 3천만 원이야.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미경은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남편은 이미 도망갔어. 나도 도망쳐야 해. 채권자들이 나까지 잡으려고 해. 그럼 수진이는? 경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부탁이 있어. 수진이를 좀 맡아줄 수 있어.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 뭐라고? 나도 어쩔 수 없어. 애를 데리고 도망치면 애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 조금만, 정말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빚을 정리하고 올게.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으라니요. 자신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경희야, 나는 아이를 키울 줄 몰라. 공장도 이제 막 시작했고. 제발, 내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시댁은 연락도 안 돼. 미경아, 우리 20년 친구잖아. 경희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미경은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한 달이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희는 가방에서 옷가지 몇 벌을 꺼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금방 올게. 이모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엄마, 어디가? 금방 와. 착하게 기다려. 경희는 수진이를 떼어놓고 급하게 공장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갑자기 남겨진 아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수진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나간 그 문을요. 배고프지? 밥 먹을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수진이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금방 와.
울지 마. 그날 밤 미경은 수진이와 함께 공장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수진이는 잠결에도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경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경희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경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수진이는 이제 자신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에는 밥을 해먹이고 밤에는 재워야 했습니다. 미경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미경에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만 찾던 아이가 이제는 미경을 따랐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이모 줄 거예요. 수진이는 그림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경희가 돌아오든 말든 자신이 수진이를 끝까지 키우겠다고요.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온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경은 수진이 보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풍경을 바라보며 미경은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수진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수진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수진은 미경을 회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거래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과 예상 수익, 추진 일정까지 완벽했습니다. 미경은 발표하는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7살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사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이사,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보고회가 끝나고 수진은 미경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장님께 대접하는 날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수진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승진했다는 것,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 연봉이 올랐다는 것. 미경은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사장님, 제가 이번에 받을 성과급으로 사장님 집 좀 넓은 데로 옮겨드리고 싶어요. 빌라는 너무 낡았잖아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집이 편해.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지. 저한테 미래보다 중요한 건 사장님이에요. 미경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37이잖아.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편하실 때 할게요. 지금은 사장님이 더 중요해요.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자신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괜찮아. 너 좋은 사람 있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해.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없으면 저도 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회사에서 해외 지사 근무 제안이 왔어요. 2년 정도 미국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미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국이라고. 네.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고 경력에도 도움이 된대요. 근데 사장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아직 결정 못했어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떨어져 있다니요. 수진아, 그거 좋은 기회잖아. 당연히 가야지. 사장님은요? 나야 괜찮지.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내 걱정하지 말고 내 앞길 생각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 달까지 답을 주면 된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수진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빈집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경은 약을 찾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발령 때문에 고민하는 수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 수진의 앞길을 정리해줘야겠다고요. 수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하지만 막상 수진과 떨어져 산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미경에게 딸이자 친구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경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 사장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요. 하지만 한 달이나 공장을 비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알게 되면 해외 발령을 포기할 게 뻔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일정을 조율해야 해서요. 서 사장님, 너무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미경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수술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미경은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다가도 자꾸 멍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반장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프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별거 아니래요. 그나저나 사장님, 오늘 아침에 이상한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이상한 분이요? 네. 사장님 계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출근 전이라고 했더니 그냥 가셨어요.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시던데요. 미경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오후 3시쯤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공장 안을 둘러보다가 미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경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경희. 오랜만이야. 경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차라도 한잔할까?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는 미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미경은 반장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경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경희는 커피를 주문하고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할 말이 그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요? 수진이는 잘 있지. 경희가 수진이 이름을 꺼내자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미경아, 나도 엄마야. 내 딸이 궁금하잖아. 엄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사람이 무슨 엄마야. 넌 그날 수진이를 버렸어. 버린 거라고.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고. 그래, 내가 살려고 애를 버렸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찾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경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국에서 살았어. 재혼했고 거기서 장사해서 돈 좀 벌었어.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죽었어. 그래서 혼자 살려니까 외롭더라. 그래서 수진이가 보고 싶어졌어. 내 딸인데 한 번쯤 봐야 하지 않겠어. 미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외로워서. 내가 외로워서 이제 와서 수진이를 찾는다고. 경희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미경아,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지난 일이 후회돼. 수진이한테 미안하고. 미안하면 다야. 30년 동안 나는 수진이 하나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근데 너는 재혼해서 잘 살다가 외롭다고 이제 와서 딸 찾는다고. 그게 말이 돼.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제발. 수진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나도 엄마야. 내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희야, 수진이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수진이 앞에도 나타나지 말고. 미경아. 미경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희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경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경은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잘 지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미경은 수진에게 경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혼란스러워할 것이 뻔했습니다. 경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미경이 만나주지 않자 공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미경은 경희를 무시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지, 왜 사장님을 기다리는지요. 사흘째 되는 날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경희를 불러냈습니다. 경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미경아, 나 진심이야. 수진이를 정말 보고 싶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안 돼. 수진이는 이미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어. 내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워 할 거야. 경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진이 학비야. 그동안 못 준 거. 3천만 원 있어. 미경은 봉투를 밀쳤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수진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엄마였어. 근데 넌 없었잖아. 30년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만나고 싶어.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희야, 수진이는 곧 미국으로 갈 거야.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 수진이 인생에 혼란을 주지 마. 미국이라고. 그럼 더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가기 전에라도. 안 돼. 절대 안 돼. 미경은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직접 수진을 찾아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해외 발령 결정했어. 아직이요.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요. 수진아, 사장님 말 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미래를 위해서.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해서.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저 주말에 갈게요. 뭔가 이상하세요. 미경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공장으로 왔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밥 먹으러 가요. 그래.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진은 미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다녀오세요. 다녀왔어. 별거 아니래. 정말요? 응.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야. 미경은 수진을 먼저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경희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멈춰섰습니다. 저를 아세요. 미경은 경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희야, 제발. 하지만 경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엄마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라고요. 응, 나 내 엄마야. 30년 만에 널 보러 왔어. 수진은 경희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 이제라도 만나고 싶어서 왔어.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나고 싶어서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만나고 싶다고요. 수진아, 전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 엄마는 여기 계신 사장님 뿐이에요.
경희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수진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경희를 보았습니다. 맞지. 수진이는 널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 가.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수진이가 보고 싶었어. 제발 기회를 줘. 기회는 30년 전에 있었어. 근데 넌 그걸 버렸잖아.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지 마. 미경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사장님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 사람이 나타난 거 일주일 전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하면 혼란스러울까봐.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 괜찮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저한테 엄마는 사장님 뿐이에요. 미경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경희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분명 마음이 복잡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창백한 얼굴도요.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경희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경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희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경아, 불러줘서 고마워. 경희야, 솔직하게 말해. 왜 진짜 돌아온 거야? 단순히 수진이가 보고 싶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경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네. 역시 너한테는 못 속이겠다.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남편이 죽고 나서 알았어. 유산이 거의 없더라. 사실 남편은 사업을 망했었어. 빚만 남기고 갔어. 미경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를 찾은 거구나. 돈 때문에.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하잖아. 수진이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들었어. 그러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미경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야,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자기 살 궁리만 하는구나. 미경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들어서 일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30년 전에 내가 수진이를 버렸을 때 이미 선택한 거라고.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수진이는 내 딸이잖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 아니야. 피는 같을지 몰라도 30년 동안 키운 건 나야. 그러니까 수진이한테서 손 떼. 미경아. 경희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미경은 봉투를 꺼내 경희에게 건넸습니다. 300만 원 있어. 이걸로 새 출발해. 그리고 다시는 수진이 앞에 나타나지 마. 경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미안해.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희야,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미경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경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미경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경은 재봉틀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장님,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셔야 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장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미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심장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반장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셨으면 말씀하셨어야죠. 걱정시키기 싫었어. 내가 해외 발령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건강이 먼저죠. 의사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미경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사장님이 너한테 짐이 됐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제 전부예요. 짐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예요. 수진아. 사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수진은 회사를 쉬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미경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진은 미경을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장님을 당연하게 여겼는지요. 항상 곁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해외 발령 안 갈래요. 회사에 거절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왜? 사장님이 더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두고 미국에 가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미래야. 나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사장님이 제 미래예요. 사장님 없으면 제 미래도 의미 없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에게 자신은 엄마였고, 가족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자신에게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미경은 수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37살이 된 수진이지만 미경 눈에는 여전히 7살 아이로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미경을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응. 수진아, 사장님이 혹시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꼭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예요. 미경은 수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사장님이 너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저도요, 사장님. 사장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경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복도를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판막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수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복실에서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경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사장님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와서 미경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미경과 수진은 놀랐습니다. 미경아, 수술했다는 소식 들었어. 괜찮아. 경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왜 왔어? 병문안 왔어. 그리고 작별 인사하러. 작별 인사. 경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경아,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 수진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걸 주지 못했어. 수진은 말없이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미경아, 수진이 잘 부탁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너를 낳아준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경이를 잘 모셔. 저분이 내 진짜 엄마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세요. 경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저도요. 이제는 사장님과 제 미래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2주일 후 미경은 퇴원했습니다. 수지는 미경을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게 돌아오셨네요. 다들 고생했어요. 그동안 공장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경은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사장님이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공장을 넘길까 해. 반장한테. 네. 정말요? 이제 나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수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수진은 미경을 안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좋아요. 우리 이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며칠 후 수지는 미경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랑 서울에서 같이 살래요. 제 아파트가 방이 2개거든요. 사장님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방해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매일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같이 나들이 가고. 미경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자. 수지는 기뻐했습니다. 미경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미경은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공장은 반장에게 넘겼습니다. 반장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꼭 잘 운영할게요. 믿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미경은 30년을 살았던 공장을 떠났습니다.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수진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경은 수진의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사장님 방이에요. 제가 다 정리해뒀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맛있어요. 응, 수진이가 요리 솜씨가 늘었네. 사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서울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에는 새로운 식당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야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미경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저희 팀에 새로 들어온 과장님이 있는데요.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미경은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남자? 네, 그런데 진지하고 성실해 보여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은 사람이면 사귀어봐. 아니에요. 아직은. 왜? 사장님 때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혼자 계시는데. 미경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장님 말 들어. 너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장님은요?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결혼해도 사장님은 저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미경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몇 달 후 수지는 정말 그 과장님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태준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태준을 미경에게 소개했습니다. 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경은 태준을 살폈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제가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습니다. 미경은 안심했습니다. 식사 후 태준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수진 씨를 어떻게 키우셨는지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이야기했어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수진 씨를 여기까지 키우시다니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잘 자라준 거죠. 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진 씨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도 제 어머니십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태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해 가을, 수진과 태준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미경은 수진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은 수진을 태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남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수지는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장님, 제가 아무리 결혼해도 사장님은 제 엄마예요. 평생 제 곁에 계셔야 해요. 미경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럼 사장님도 수진이 곁에 있을 거야. 평생. 결혼 후 수진 부부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경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방을 가졌습니다. 2년 후 수진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미경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요. 수진아, 축하해. 사장님, 서연이가 사장님 닮았어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미경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저녁 미경은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 옆에 왔습니다. 사장님, 뭐 보세요? 그냥 하늘. 수진은 미경의 팔짱을 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나도 행복해. 수진이 덕분이야. 사장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경희가 수진이를 맡긴 그날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요. 그날부터 자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그 세월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미경의 딸이었고 미경은 수진의 엄마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경과 수진처럼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